건푸른물결님이 올려주신 할아버지 이야기 두 번째 2부 이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쟁의 시작, 그리고 미군으로 들어간 할아버지. 한국전쟁 발발 후 북한군에게 쭉쭉 밀리던 한국군. 이에 자연히 할아버지도 쭉쭉 더 남쪽으로 내려오시게 되었죠. 그렇게 할아버지는 마산까지 내려오시게 됩니다. 전쟁통에 먹고 살 길을 열어야만 하는 게 사람이죠. 할아버지는 먹고 살 길을 찾아 미군 기지로 가십니다. 당시 미군에서 한국인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켰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미군에게 일거리를 얻고자 했습니다. 게다가 할아버지는 유복한 집안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영어도 배우셨죠. 와, 저때 당시에 영어를 하셨어?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 바로 발음. 당시엔 원어민 교사를 찾기도 힘들고 녹음된 교자를 찾기도 힘들었던 시절. 순수히 한국 사람에게만 영어를 배웠던 할아버지는 미국인들의 발음에 대한 영어를 못 알아듣게 되었고, 미군 기지에서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쓸 수가 없다라는 답을 줍니다. 그렇게 돌아가던 할아버지 머릿속에 Can you speak English라고 물었구나 라는 걸 알고 바로 미군에게 가서 Yes, I can speak English라고 한국 발음으로 된 영어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번 이야기를 하고는 할아버지는 미군에게 트럭 운전수로 일을 받아서 일을 하실 수 있게 되었죠. 이것도 할아버지에게 큰 행운이었던 것이 가족을 이 일로, 할아버지는 남한에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미천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할아버지께서는 미군에서 나오는 물건들도 받으면서 먹거리 문제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야, 대단하시네. 특히 할아버지 고향이 평안북도 운산이셨는데 한창 전쟁 중에 마산에서 평안도 사투리 쓰는 사람이 미군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큰 도움이었죠. 물론 나쁜 일이 있었던 것도 미군 기지 내에서 트럭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하시면서 며칠 내내 피를 토하시면서 앓으셨고, 할머니는 이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근데 살아나셨어요. 물론 후유증이 크게 얻으셨죠. 마산에서 얻으셨던 딸을 2해 만에 하늘로 떠나보내셨습니다. 할머니는 이 딸을 평생 그리워하셨고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죠. 고모셨나 보네. 고모. 한국전쟁의 끝. 그러나 징집 거부자로 분류되다. 그렇게 한국전쟁이 휴전을 하고 할아버지는 마산에서 할머니와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수많은 위기에서 건져내준 미군에서 일한 경력이 오히려 이번에는 발목을 잡았죠. 휴전 후 징집 거부자로 분류가 된 것이에요. 지금과 같이 전자방식으로 인력을 관리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길 가던 사람들 잡혀서 징집되던 시기죠.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 조금만 서류가 부족해도 그냥 징집 거부자. 당시 인구 관리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알려드리면, 일제강점기 때 후지 히데토라는 춘천에서 나고 자란 일본인이 있었는데, 한국이 해방되었을 때 일본에 돌아갈 길이 끊겨서 일본에서 막 돌아온 한국인 행세를 하면서 살았는데 한국 전쟁 발발 후 인민군에 징집됩니다. 이유는 한국어를 너무 잘하니까. 일본인이라는 걸 안 믿어서 끌려갔고, 휴전 후 방공포로로 석방되어 서울로 돌아가려고 부산역으로 가다가 병역기피자 색출조에 잡히고 병역기피자로 분류되어 군대로 다시 끌려가고, 이번엔 대한민국 국군으로 가고, 그렇게 군 생활을 2번 하다가 1955년 10월에 돼서야 제대를 하고 56년에 일본으로 갔죠. 이 정도로 행정력이 엉망이었던 시대고, 이 시기에 미군에서 일한 경력을 따로 인정받지 못한 할아버지는 병역기피자로 분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죠. 연좌제로 적용되어서 제 아버지도 인력 공출 사업이 있으면 자주 불려가셨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할아버지가 병역기피자라는 인력 공출에 끌려갔다는 걸 알고부터는 아버지가 많이 분해하셨죠. 이 일 때문에 할아버지는 제 사촌 형과 제가 군대 갈 나이가 되자 반드시 군대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할아버지에게 병역기피자로서 불이익이 사라질 때가 오니 바로 새마을운동이었습니다. 참고로 아버지도 이때 불이익이 사라졌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말하면 인력 공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병역기피자들의 자녀들만 나가던 상황에 그냥 모두가 다 같이 나가는 식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새마을운동은 대규모로 펼쳐진 정책이었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던 정책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안은 평온을 찾아가게 되죠. 아마 전쟁 끝나고 나서 여기저기에 일손이 많이 필요하니까 병역 기피자들, 징집 거부자들의 자식들이나 징집 거부하셨던 분들을 강제로 소환해가지고 그런 막노동을 막 시켰나 보네. 마산에서 그렇게 사시던 할아버지는 이제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 강원도 영월로 가십니다. 당시에 텅스텐 광산이 호황이라 먹고 살 길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영월로 모였거든요. 거기에서 몰려든 광부들을 상대로 두부 장사를 하시면서 살던 할아버지는 그 수없이 많던 목숨의 위기와 천운 속에서 드디어 평온기에 접어드시게 됩니다. 물론 사업이 기울면서 가난한 삶을 살게 되시기도 하고 공간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폭우로 주변에 집들이 떠내려갈 때 할아버지 집만 멀쩡한 적도 있었죠. 하지만 이 모든 일이 태평양 전쟁부터 한국 전쟁에 이르기까지 온갖 스펙타클한 사건과는 비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망가진 몸으로 또 그렇게 자녀를 키우시고 사셨던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가난하셨지만 또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그저 돈 버는 법을 모르셨고 이에 할머니는 미련하게 성실하게만 할아버지를 보면서 답답해 하셨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셨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렇게 자녀 4명을 키우셨고 나중에 또 일거리를 찾아 수원으로 가시고 여생을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안도에서 태어나서 전쟁을 2번이나 겪으셨고 어렸을 때 존재조차 몰랐던 수원이라는 곳에서 생을 마감하실 줄은 모르셨겠죠. 아마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에는 자신이 운산에서 평생 살 거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목숨을 지키셨고 평안 속에 사셨습니다. 그 격동의 시기에 나라를 지킨 영웅이라고 불리기에 부족하지 않은 많은 분들의 이야기도 썰랑썰레에서 많이 들었고 할아버지는 그분들과 비교할 수 없는 소시민의 삶을 사셨지만 평생을 한 남자로서 가정을 꾸리고 건사하셨던 할아버지 36년 전 추운 한 겨울에 손잡보겠다고 영월에서 원주까지 신문지 한 장 몸에 두르고 배달 오토바이 타고 오셨던 그 사랑을 마음에 지니셨던 할아버지를 기억합니다. 라고 검푸른 물결님께서 할아버지를 회상하면서 할아버지가 사셨던 이야기를 저희에게 좀 들려주셨는데 저희 세대 때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저희 할머니께서 27년생이신데 친할머니가 아직도 건강하세요. 근데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자주 하셨어요. 그리고 집에 항상 전쟁 식량이 항상 비축돼 있어. 이게 어떤 식이냐면 요즘에야 뭐 많이 사고 그러면은 음식값이 싸지니까 쟁겨놓고 이러는 쇼핑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필요한 거 그냥 슈퍼에서 한두 개 사고 뭐 마트에서 한두 개 사고 뭐 이러고 말았거든요. 우리 집에는 항상 라면 그리고 캔으로 돼 있는 음식물들 이런 것들 쌀 이런 것들은 항상 빈 칸이 보이면은 마치 테트리스로 거기 탁 채워가지고 다시 꽉 채우듯이 항상 한두 자리만 비워도 할머니께서 다 채워놓으셨어요. 항상 할머니한테 할머니 우리 집은 왜 맨날 저런 거 꽉꽉 채워놔 그러면은 할머니가 웃고 말거나 아니면은 가끔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시고 그랬는데 진짜 그 전쟁에 참전을 해서 총을 쏘는 사람들만 고통을 받는 게 아닌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그냥 피해서 도망다니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두가 그냥 그 전쟁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전부가 다 고통 속에 사는 전쟁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그때 그런 것들을 겪으셨던 분들의 고통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죠. 사실 100년 가까이 돼가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세대 때 아직은 구전으로 들을 수가 있잖아. 그죠? 할머니나 아니면은 아버지 세대들이나 뭐 이런 분들께 뭐 전후에 그때 다시 나라를 일으킬 때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들으면서 잘하셨던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최근에 나이가 아주 어린 친구들은 아예 이런 이야기를 못 듣죠. 왜냐하면은 엄마 아빠들이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엄마 아빠들은 이런 걸 안 겪고 어떤 걸 겪었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돈 열심히 버셔가지고 이제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해서 막 해가지고 다 뭐 대학교 가고 뭐 아니면은 취업 전선에 일찍이 뛰어드셔서 일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시지 뭐 전쟁 이야기나 이런 거는 한 번도 못 들으셨을 그 어린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100년도 안 된 이야기고 그리고 아직도 진행 중이다. 아직도 북한이라는 괴뢰 집단이 우리나라의 북쪽 땅을 지금 점거하고 있죠. 많은 나라들이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는데 우리나라는 나라로 인정하지 않아요. 옛날에 북한 애들하고 얘기도 하기 싫어하고 그랬던 이유는 나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쪽 수뇌부 애들, 그쪽 그 공산당 수뇌부 애들하고 어떤 대화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때마다 대화를 했을 뿐 국가적으로 대우를 해준 적이 없거든. 우리나라에서.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북한이 괴뢰 집단이라는 거를 다 알고 왜냐하면은 듣기 싫어도 무조건 그냥 군대에 있으면은 이건저건 얘기하다 보면 적이 누군지 정확히 알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군대 가기 싫어하잖아요, 여러분들. 군대 너무 가기 싫은데 끌려가잖아. 근데 그 끌려갈 때 왜 끌려가는 거야? 북한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여튼 저희 편집자님께서 말 좀 그만하라고 하시네요.
30분을 녹화를 뜨고 있으니까 우선 녹화는 여기서 끊고 하던 얘기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갖고 있나요?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이야기들 네이버 카페 개보고 팬다모에라 개팬다로 오셔서 써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지켜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